자, 자녀 입시 비리와 이 업무 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조국 대표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다음 달 12일로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12월 12일 이 조국 대표에겐 운명의 날이 될 텐데요. 자, 먼저 설 변호사님께서 혐의가 12개나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대법원에 지금 업무방해, 그다음에 청탁금지법 위반, 그다음에 예.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12개의 어떤 지금 혐의로 기소가 돼 있거든요. 그게 이제 지금 올 초에, 그러니까 항소심 판결 이후에 거의 1년 가까이 이 선고가 미뤄지다가 이번에 대법원에서 선고 날짜가 12월 12일로 잡히게 됐고요. 예. 아마 저는 이건 그냥 재판 순서적으로 저는 됐다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그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그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윤미향 전 의원의 어떤 항소심 날짜를 보면 거의 지금 조국 대표 날짜가 거의 비슷하게 잡혔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조국 대표에 대한 어떤 대법원 선고 날짜가 이제 잡힌 것이 뭐 그 재판 절차상 저는 뭐 순리적으로 지금 진행된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뭐 어떤 판결이 날지는 모르겠지만은 예. 뭐 저는 기존에 항소심에서 다뤄졌던 거, 특히나 조민 씨 관련해서는 조금 다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 부분은 정경심 교수에 대한 연계된 판결이 있거든요. 대법원 판결이 있고. 예. 그나마 지금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 쪽에서 바라볼 만한 것은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직권남용에 대한 부분 등이 인정되지 않을 소지에 대해서 아마 좀 기존에 많이 다퉈왔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유재수 감찰 무마 부분, 그 부분에 관해서만 따로 그 부분이 이제 같은 이 12가지 혐의에 다 들어가 있는데, 예. 파기환송을 바란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혐의만 바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그 1심 재판부는요, 이 동기와 재질이 불량하다. 그리고 2심 재판부는 조국 대표가 반성하지 않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조국 대표는 당시 2심 선고를 마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재판부에서는 진지한 반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지적했는데, 제가 한 총 15차례 이상 대국민 사과를 했고요. 아마 재판부에서는 기소된 사실 그 자체를 모두 인정하라는 취지이신 것 같은데, 제가 사실관계와 법리에서 다투고 있다는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조국 대표 15차례 이상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동안 조국 대표의 사과는 충분했는지, 맞는 사과를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조국 대표의 머릿속에 사과라는 단어가 있는지 궁금할 정도로 그동안의 사과가 인색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정치적 지형 때문에 뭐 또 혹은 뭐 조국 백서, 조국 흑서, 자기가 어떤 정치적으로 지금 현재 조국 혁신당의 대표가 되기 위해서 예. 인정할 수 없었던 정치적 어떤 입장이 있을 수는 있었는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조국 대표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 가족 또 자기 아이들의 그런 일들, 부모로서 부인과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진정한 사과를 했다라고 느끼는 국민은 그렇게 많지 않아 보여서 예.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면 본인은 사과를 했다고 느끼지만 국민은 사과를 했다고 느끼지 못하는 그 갭만큼 아마 양형에서 손해를 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쭉 해주셨습니다만 특히 2심 재판부는요, 조 전 장관의 이거 딸의 의전원 첨부 서류를 정경심 전 교수와 함께 수정했다 이렇게 봤습니다. 대법원의 선고를 가를 그 핵심 쟁점은 뭔지 시청자분들이 뭐를 보고 있으면 정확히 알 수가 있는 겁니까? 뭘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 딸의 입시에 관련해서는 정경심 교수가 상당히 그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이미 이제 확정 판결 받고 출소까지 했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딸 일부와 관련되고 조국 장관은 주로 아들과 관련된 입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예를 들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를 갖고 아들이 여러 군데 대학원에 내거나 예. 또는 아들 유학 중에 온라인 시험을 같이 봐주거나 이런 것들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거의 다 유죄가 나왔고요. 이 부분이 바뀔 확률은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관심이 더 가는 것이 사실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일 때 그 유재수 부산 경제부시장의 어떤 감찰에 대해서 중단시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본인은 딸과 관련된 입시 비리에도 관여하고 본인의 기본 업무인 민정수석으로서 업무도 직권남용을 한 거죠. 이 부분이 저는 사실 더 크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딸이 그 학교 다니고 있던 의전원의 그 노한중 씨로부터 뭐 장학금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것인데, 개인적으로 보면 조국 전 장관이 상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파기환송 될 것이 거의 없어요. 1, 2심 똑같기 때문에. 다만 이제 검찰이 상고한 부분이 혹시나 이것이 또 파기환송되게 되면
이게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원하던 결과를 얻을 수는 있어요. 예. 다시 또 가서 재판을 다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국회는 임기를 또 마실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 관전 포인트는 저는 개인적으로 조국 전 장관을 위한 상고 파기환송이 아니고 검찰이 신청한 상고에 대한 파기환송이면 그것이 또 웃기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아니 그러면 제가 다시 질문드리면 검찰이 상고한 그거는 유재수 감찰관 그 부분입니까? 아닙니다. 어디입니까? 검찰의 어디가 상고가 무죄 나온 부분인데요. 네네. 무죄 나온 부분은 사실은 그 파기환송될 확률이 낮아요. 그러나 만약에 파기환송할 때 검찰이 제기한 상고에 의해서 파기환송이 되면 예.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 보면 본의 아니게 이제 나머지 국회의원 임기를 채울 수 있는 그런 경우가 경우도 생길 있을 수 있죠. 있군요. 네,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국권 그 평론가께서 보시기에는 이번에 재판의 그럼 최종 재판은 어떻게 될 건지 예상은 하실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이제 그동안 쭉 이야기가 되어 왔던 것이 한 10개월 됐지 않습니까? 대법원에 간지. 예. 되고 나서 10개월 돼서 가장 크게 그 주목을 했던 것이 이게 전원 합의체로 가는지 안 가는지 문제였어요. 맞아요. 그런 문제 지금 3부에 가 있는데 네. 3부에서 4명의 대법관 중에서 1명이라도 이것을 결론은 3부에서 결정을 안 짓고 전원 합의체로 가자고 하면은 전원 합의체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이 4명의 대법관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이것을 무죄 취지다 아니면 뭐 하나만 해서 이 뭐 유재수 감찰 무마나 이런 것을 가지고 파기환송을 하려고 해야 된다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했으면은 아마 전원 합의체로 갔을 거다. 전원 합의체로 갔는데 전원 합의체로 가지 않은 것 자체가 어차피 이게 파기환송은 좀 어려워진 것 아닌가 그런 관측들이 많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이제 조국 대표는요, 1, 2심에서 모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죠. 1심과 2심의 선고가 같은 경우에 3심에서 뒤집히는 경우 이게 상당히 드물다고 지금 양쪽에서 얘기를 하시는데 김영주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이 사안을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그 조국 대표의 운명과 조국 혁신당 여러 가지 당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번 그런 의미에서 지난번 보궐선거에서 소위 영광군수 선거에서 만약 영광군수가 됐고 또 호남에서 좀 조국 혁신당이 한 자리라도 차지했으면 조국 혁신당이 좀 굳건하게 버텨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텐데 예. 실제로 진보당에서조차도 밀리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맞아요. 상당히 어려워졌다. 그리고 난 다음에 훨씬 더 조국 혁신당이 말하자면 그 윤석열 퇴진 운동에 올인하면서 네네. 훨씬 거칠어진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재판부가 보기에는 이런 일련의 행동들이 반성은 없는 행동으로 볼 수 있는 지점들이 있게 됐고요. 네. 따라서 개별적으로 뭐 이재명 대표 때문에 민주당도 혼란스럽고 흔들리고 있습니다만은 예. 조국 혁신당도 안전하게 이렇게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있을까 이제 그런 우려를 갖게 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조국 대표는요, 만약에 이제 수감이 된다면 체력 단련에 나서겠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뭐 감옥 가야죠. 방법이 없죠. 뭐 가서 그동안 뭐 재판 받느라고 어떤 정치하느라고 못 읽었던 책 읽고 뭐 푸시업하고 뭐 스쿼트하고 뭐 플랭크하고 이러면서 예, 건강 관리 열심히 해서. 뭐 저렇게 말은 저렇게 하지만 설 변호사님 속내는 그렇지 않겠죠?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좀 저는 뭐 조국 대표가 물론 개인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어떤 이게 우리가 교도소에 가는 게 제 형 벌을 받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벌을 받는 것을 저렇게 희화하게 된다면 누가 자기 죄를 승복을 하고 사법부에 대한 어떤 시스템을 지켜가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그 과히 좋게 보이지만은 않는다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뭐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감으로써 조국 혁신당의 운명이 지금 어떻게 될지 아마 머리가 복잡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네. 조국 혁신당이 지금 지역에 천착을 못 하고 있어요. 예. 지난 지방선거 보궐선거에서도 지금 호남에서도 천착을 못 하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다음 총선까지 다음 지방선거에서도 만약에 지역에서 어떤 조국 혁신당의 후보가 당선자를 못 내게 된다면 그 다음에 대선 다음에 있을 어떤 예. 다음 총선에서 또다시 비례 정당을 할 수는 없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조국 대표로서는 향후 본인이 수감되어 있을 동안에 어떤 조국 혁신당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치적으로 상당히 복잡한 어떤 수싸움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송국권 평론가에 보시 일단은 뭐 원심대로 이제 나온다면 그렇다면 뭐 대선도 안 되고 뭐 다 2028년 총선도 안 되고 일단 제약이 많아지는 상황이죠. 그렇죠. 일단
이 징역형 2년이 이제 만약 확정돼서 네네. 그 복역을 하게 된다면 2년 동안 그 출소하고 나서 5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7년 동안 어떤 그 선거에 나가지도 못하는 것이죠. 네네네. 어떤 또 특별 사면이나 복권이 없다고 하면은 예. 그러면은 과연 조국 혁신당의 이름이 그 조국의 조국이 아니라고 하지만 예. 결국은 조국 대표가 상정이 되는 조국 혁신당인데 조국이 없는 조국 혁신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 또 넘버2 황운하 원내대표도 예. 지금 2심 남겨놓고 있습니다. 예.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저 조국 대표의 앞으로 정치적인 행보도 집중 관심이 되지만은 네네. 조국 혁신당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조국 대표가 만약에 이 정치 현장에서 사라진다면은 아하. 그래서 뭐 민주당에 흡수 통합될 것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예.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이기 때문에 비명계도 움직이고 있으니까 예. 범야권에서 이 범야권발 좀 소규모 정계 개편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